국정조사와 관련된 새누리당 두 의원이 위증 교사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 임하는 저희 의원들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따라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시점에 동료 의원이 위증 교사와 관련된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완영 의원님과 이만희 의원님의 분명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기 위해서 오늘 오후라도 긴급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김성태 국조특위위원장에게 긴급 국조특위 개최를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또 지난 주말에 이런 의혹 관련된 기사를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국민적으로 굉장히 지금 공분의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당을 떠나 정파를 떠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 때문에 우리 국정조사 특위 자체에 국민들은 많은 공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김성태 위원장에게 즉시 국정조사 특위를 열어서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이 이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스스로 모든 부분들을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장에게 즉시 국정조사 특위를 열어달라. 그 다음에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의 해명을 듣고 그 다음에 추가로 박헌영 씨, 노승일 씨, 또 관련 증인들 전체를 22일 참고인 신분이라도 왜냐하면 증인이라는 건 일주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을 관련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을 국정조사 특위에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들이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스스로 국정조사 특위를 사퇴해야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저희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한치의 의혹이 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파악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태경입니다. 저도 엊그제 뉴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 보도를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당혹감을 지금 금치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명백히 진상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우리 국조특위가 이루어낸 성과까지도 전부 부정당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절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세 사람이 김성태 국조특위위원장에게 오늘 오후라도 긴급히 특위를 열어달라. 그리고 해당 의원들의 신상 발언을 듣고 우리가 같이 이 문제에 대한 진상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요청을 우리가 하는 거고요. 또 동시에 지금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조특위에 기존의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 이외에도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불러야 된다. 그 사람들은 정동춘 이사장,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 이 세 사람이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참고 의견으로도 출석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국토특위에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면 그에 따른 책임은 거짓말한 사람, 잘못한 사람들이 무겁게 져야 될 것입니다. 그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기 전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칠곡 성주 고령 이완영 국회의원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 명백히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정조사에서 박헌영 과장이 위정을 하도록 부탁을 하거나 지시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정동춘 K스포츠 이사장과 12월 4일 처음 만나 정 이사장은 박헌영 과장이 고영태가 들고 다니는 것을 봤다. 태블릿 PC 충전기를 사오라고 했었다. 고영태 책상 안에 태블릿 PC가 있는 것을 봤다는 등을 전해 들은 것을 저한테 말해 주었습니다. 박 과장으로부터 직접 듣기 위해서 정동춘 이사장이 박헌영 과장에게 전화를 해 같이 보자고 했으나 박 과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정동춘이 다시 전화를 해서 박헌영 과장이 12월 8일 날 JTBC의 태블릿 PC 입수 관련 해명 보도를 보고 나서 정 이사장 자신에게 한 말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전해 주었습니다. 더 블루케이 사무실을 세놓고 있는 상태에서 출입문을 번호키로 잠가놓고 있었는데 JTBC 기자가 찾아와 관리인이 문을 열어주고 태블릿 PC를 가져간 것이라고 해명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미 충전기를 사오라고 했고 고영태 책상에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절도에 가까운 거 아닌가, 또 언론기관의 보도윤리 문제가 아닌가 하는 말을 했습니다. 위에 언급된 정 이사장의 말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날 아침에 정 이사장을 직접 만나 재확인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전날 제게 말해준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하고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전해 들은 말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박헌영 과장과 상의해 박 과장이 언론에 직접 해야지 국회의원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본 의원은 정 이사장이 전해준 말을 확인하려 했으나 박헌영 과장이 직접 만나주지 않은 점을 보고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질의 준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박헌영 과장에게 위정하라고 했다면 12월 13일 박헌영 정인에게 왜 그런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박헌영 과장이 태블릿 PC는 최순실 거라고 정언한 것을 보더라도 사실이 아님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국정조사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기관 및 정인, 참고인 등과 청문회 전에 만나 의혹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여야 이용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국정조사의 일환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민주당의 피의원이 여의도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고영태 정인과 12월 12일 두 차례 장시간 만나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두고 정인 위정교사로 몰아가며 사실을 왜곡하고 음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엄정한 국정조사에 특정 세력이 여당 죽이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박헌영 과장에게 위정하라고 한 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국회의원직을 걸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2일이면 누가 거짓인지 누가 진실인지
밝혀질 것입니다. 또한 위정교사와 관련하여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국민의당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만희 의원님이나 이완영 의원님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근데 확인할 방법은 마뜩지는 않다. 그리고 22일 날 청문회에 지금 예상대로라면 우병우 증인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완영, 이만희 두 분 의원께서 이 위증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22일 청문회에서 하루 종일 논란을 하게 된다면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못하게 된다. 배가 산으로 가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이렇습니다. 일단 22일 날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을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새누리당 당 내부에서 두 분이 이완영, 이만희 두 분이 억울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당 내에서 사보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진실하고 상관없이 혹여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22일 이후에 이 위증교사 부분을 포함해서 또 4차 청문회에 안 나왔던 증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청문 날짜를 하루 잡아서 그 부분을 밝히는 별도의 날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22일은 원래 저희가 준비했던 청문회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예, 국민의당 입장은 제가 분명히 들은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 입장이 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주당 입장을 정확하게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그 박범계 의원께서 아니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요한 문제에 집안일로 민주당 전체의 입장을 전달 안 해준다는 데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연 말단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지연 말단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저희가 긴급하게 국정조사 특위를 열어야 된다고 한 이유가 만약에 이것이 위증교사가 진실이라면 과연 정동춘 이사장 수준에서 이 위증교사가 이루어졌겠느냐. 이거는 정치농단, 경제농단, 교육농단에 이어서 국회까지 농단한 뭔가 세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까지 미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연말단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뭐 두 분의 사보임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한 규명이 정말로 최우선적으로 일어나야 저희들이 선명성을 가지고 우병우 수석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질의응답을 청문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오늘 강력하게 긴급 국조를 요구를 했고 또 국민의당 입장은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입장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그렇게 합의를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동춘, 노승일 등에 따른 그 참고인 그 부분은 오늘 채택하지 말자는 말씀이시죠. 지연 말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 입장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너무 안타깝고 민주당이 이 문제를 이렇게 지연 말단적으로 생각하는지 좀 대답을 듣고 싶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또 비슷한 이야기인데. 자, 하태경 의원, 네, 바로. 일단 첫 번째는 민주당 간사가 출석 못한 이유를 아까 본인 집에 중요한 제사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습상 볼 때 제사는 보통 밤에 지내지 뭐 저녁 먹을 때 제사를 지낸다는 게 제가 일단 납득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금 사안은 지역적인 사안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국정조사 특위의 대국민 신뢰에 대한 문제다. 여기서 어쨌든 위증이 나오는데 그걸 누가 배후에서 조정했다. 그 실체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우리가 넘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증인들이 진술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을 우리가 어떻게 담보해 줄 것이냐 하는 국정조사 목적과 사명감의 근본적인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벼이 보는 데 있어서는 좀 국민의당 의원님들께서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가장 빠른 시간에 우리가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이 관련된 증인 참고인들을 다 출석을 시켜서 매듭을 짓고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우리 특유의 예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당사자는 오늘 발언 안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이영미 의원, 이제 더 이상 진행시킬 내용이 아니면은. 네.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그러면- 위원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우선 저희 보좌관이 지금 민주당 박범계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받은 입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국민의당 의견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받았는데 제가 직접 박범계 의원에게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네네. 어쨌든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아까 하태경 의원이나 장재훈 의원, 요게 지연 말단이냐 아니냐는 저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범죄 사실들 비리 의혹들이 한 10개가 있다면 지금 요 부분은 전체적인 진실성 문제에 관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고영태의 태블릿 PC에 관련된 증인 부분과 딱 거기에 이게 돛을 내리고 거기에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연 말단이라고 한 거고 나머지 다뤄야 될 부분들이 10개, 20개가 있으면 저희는